이제 대외 관계 변화해서 뭐 어렵게 써놓긴 했는데요. 뭐 그겁니다. 간도하고 독도 문제죠. 일단 간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간도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요.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 이제 강이 하나 흘러요. 이 강이 이제 송화강. 그리고 여기는 이제 토문강인데, 자, 토문강을 경계로 이쪽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연해주죠. 러시아고, 여기가 이제 청인데,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이때는 러시아가 아니지, 러시아는 연해주 내려온 건 이제 19세기니까. 아무튼 여기에 이제 토문강이 이쪽이에요. 이쪽 토문강을 경계로 이쪽을 간도, 무슨 간도라고 하냐면 북간도라고 합니다. 북간도, 요 지역을 가지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었죠. 이때 숙종 때 책에 보면 숙종 때 박권, 조선에는 이제 박권, 그리고 청나라에는 목국등. 자, 이 친구들을 보내요. 보낸 다음에, 자, 여기가 지금 뭐 여진족 애들 있잖아요. 여진족 애들이 있으니까 여기 관리하기 힘들어요. 청나라에서. 여기는 조선 땅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파견을 해요. 파견 보내서 여기 이제 만나가지고 여기를 한번 살펴봐라.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누구 땅이냐라는 거죠. 그럴 때 여기에서 이제 협의를 합니다. 목격동하고 박권하고. 뭐라고 협의하냐면 거기에 서위 압록, 동이 토문, 고위 분수령, 늑석 위기, 강의 51년 5월 15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백두산 정계비죠. 백두산 정계비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쪽으로는 압록강, 서위 압록, 그렇죠? 서위 압록, 동이 토문강 이렇게 경계로 해서 이쪽이 청나라고 이쪽은 조선해라, 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말이 틀려져요. 중국 애들이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야야야야, 토문강이라니. 토문강은 두만강이야 이 사람들아. 압록강 그리고 두만강, 니네는 여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토문강이 있고 지금 요 지명이 토문강인데, 그렇죠? 두만강, 두만강. 그래서 우리는 토문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 거죠. 요거 가지고 지금 중국 애들 우기고 있는데, 이 웃기는 애들이 뭐냐면요, 지네가 정계비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탁 정계비를 만들어 놓고 지들이 얘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토문강이 없었냐? 있었어요, 토문강. 근데 그때 당시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게 간도 기속 문제인데요. 그렇고요. 이 간도 기속 문제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1902년에 저번 시간에도 했죠. 뭡니까? 이범윤. 그래서 간도관리사를 파견을 했어요. 간도관리사도 파견을 했고, 그리고 책에 있는 것처럼 1905년에 을사조약 있죠. 을사늑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뭐 근거가 없어요.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국제적으로는 이게 니네 외교권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1907년에 간도 파출소를 누가? 일제가 만들어요. 일제가 간도에 파출소를 설치해요. 파출소. 웃기는 거죠. 만약 여기 일제가 여기에다가 파출소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왜?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서. 근데 그 내용보다 지금은 간도죠. 간도 지역에 파출소를 설치했다라는 내용은 일본 애들이 우리가 여기가 북간도가 우리나라 지배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간도 파출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청나라 땅이었다라고 하면 못 만들어요, 이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자, 간도 협약. 이게 또 문제죠. 간도 협약은 1909년에 있습니다. 간도 협약. 그래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있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청나라에다가 간도 땅을 줘요. 그러면 청나라에서는 일본한테 뭘 줬냐면 철도 부설권을 줘요. 근데 이 일본은 조금 이따 하겠지만 철도에는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철도 부설권을 얻고 간도 땅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이 간도 땅은 누구 땅이죠? 우리 땅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조선 땅인데 조선이 소유권자인데 지들이 그냥 말없이 그냥 뺏어간 것도 아니고 지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간도 땅을 주고 지들은 그냥 받아요. 이거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인데. 소유권도 없는 것들이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땅인데.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고 아직도 우리한테 있어요. 에이 선생님 이 국제법도 모르시나 봐요. 국제법에 100년 영토주장 100년이잖아요. 그러면 2009년에 끝난 거 아닙니까? 자, 이 100년은 법이 아니에요. 절대 법이 아니에요. 학설의 일부일 뿐이에요. 학설이에요, 학설. 그러니까 100년이 조금 많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뿐이지 이게 뭐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주장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이건 이제 넘어가고요. 일본 갈까요, 일본? 일본 가면 뭐 독도 있죠. 자,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독도인데, 독도 같은 경우는 이제 쓸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만 이제 보시면 돼요. 국교 재개, 뭐 통신사, 울릉도와 독도 이렇게 나오는데 독도 참고 있죠.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참고. 신라 지정한 13년에 이사부가 울릉도를 흡수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삼국사기에 있어요. 삼국사기에 지정한 13년에 이사부가 울릉도를 먹었다. 자, 이번에 보면 세종실록 지리지 여기에 울릉도하고 뭐 독도하고 써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도라는 게 우리 땅이 아니었다면 쓰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을 거고 우리 땅이니까 썼어요.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동국여지 승남, 신증, 동국여지 승남 다 우리 땅이다 써있고 그리고 울릉도하고 우산도를 별개 두 섬으로 또 구성했고 4번에 보시면 숙종 때 안용복이 갔죠. 안용복이 가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숙종 때 안용복은 좀 아셔야 되는데 안용복은 시험에 좀 나오니까 간단해요. 자, 울릉도에 울릉도에 살고 있는 안용복 씨가 어민이에요. 이 독도예요, 독도. 자, 울릉도에서 조업 활동을 하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독도까지 가잖아요. 여기가 또 물고기 많이 잡혀요. 하루는 이제 갔는데 이 일본의 어민들이 여기에서 와가지고 조업 활동하고 있는 거죠. 어처구니 없죠, 그죠? 이거 우리 땅인데 지들 와가지고 여기서 잡아가니까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우리 땅이라고 막 따지고 있는 거죠.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니들하고 얘기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영국에 갑니다. 혈혈 단신으로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호키주 태주 나와. 호키주 태주 나와 갔어요. 그러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감독관 그러니까 그 지역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시청 가가지고 막 따진 거예요. 나왔어요. 자, 야 잘 봐. 자, 여기 봤지? 요거 여기 하나 서 있는 땅 있지? 이거 누구 거야? 당신 뭔데? 야, 나 울릉도 감세관인데. 근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애들이 니네 그 어민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조업 활동하고 있는데 니네 정신 놓은 거 아니야? 전쟁하겠다는 거야? 뭐야 지금 해볼까?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 땅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겁이 확 질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가만 있어봐. 이거 니네 땅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거 왜 와? 이게 와가지고 지금 장난쳐 지금? 너 지금 정신 못 차려? 얘들 얘기 제대로 관리 안 해? 알았어. 그래서 일본 애들한테 이제 얘기하죠. 저기는 조선 땅이니까 넘어가지 마라. 이거 또 와가지고 딱 했는데 또 와서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열받죠? 또 가. 나와. 야, 나와. 너 이거 분명히 우리 땅이라며. 니네 땅이지. 근데 또 하고 있어. 아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서 안영복 씨가 가가지고 몇 번 해버렸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죠? 독도 니네 땅인데 우리 땅 아닌데 얘기한 거죠. 그리고 미안하다고 막 사과까지 하고 국제적으로 안용복 씨가 대단한 양반이야. 제가 여기 있었으면 지금 뭐 저기 정부에다 얘기하고 그랬을 건데 그죠? 어디 저기 갑니까? 살벌해서 못 가죠. 저는 겁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다가 야 저기 어민들 좀 어떻게 해봐 그랬을 건데 혼자 가가지고 나와 누구 땅이야? 우리 땅 아닌데 우리 땅이잖아. 지금 장난쳐. 그래갖고 지금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여튼 아이고. 자, 아무튼 이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다시 조사관 파견해가지고 독도 우리 땅이라는 거 확실하게 인식시켜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용복 씨가 혼자 다 한 게 아니고 그거 갔다 오고 인정받고 그래서 정부에서 그 사실 알고 다시 조사관 파지견 해가지고 독도 우리 땅이야? 국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땅이야 우리 땅이야. 아 그거 조선 땅인데요? 거봐 오지 마. 오면 죽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아무튼 5번에 보시면요. 메이지 유신 초기에 울릉도 마쓰시마 그리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에다가 다케시마라는 얘기를 절대 쓰면 안 돼요. 다케시마는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쟤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케시마라는 단어 자체는 없는 거예요. 만든 거예요, 쟤들이. 독도가 맞는 표현이죠. 영어로도 독도라고 써야 되고요. 일본어로도 독도라고 써야 됩니다. 정신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뭐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지네 교과서에다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거는 도대체가 용서가 안 됩니다. 국사 선생으로서. 막 아우 어떻게 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참고 있는 거죠. 왜 참는지는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촛불 집회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 많이 드린 적이 있어요. 뭐 노량진에서도 그렇고 EBS에서도 그렇고. 자 아무튼 EBS에 안 했나? 한 것 같은데. 자 6번에 보시면요. 대한제국이 있어요. 울릉도 대한제국 때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을 시켰죠. 그리고 7번에 보면 러일 전쟁 중에 이제 을사조약 그것을 이제 체결하기 전에 러일 전쟁 딱 있을 때 그때 독도를 불법 강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들이 침탈을 해놓고 을사조약 끝난 다음에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 끝난 다음에 우리 정부에 알려요. 야 이거 원래 우리 땅이지?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다 뺏어놓고 나쁜 놈들이에요. 아무튼 그리고 1946년 그때 이제 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련 그러니까 훈련 미군이죠. 미군에서 울릉도하고 독도는 뭐 일본 아니잖아. 일본 땅 아니잖아. 제외시켜놨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차차. 그리고 제 그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이제 받아가세요. 자, 이제 상황을 좀 바꿔서요. 그 뭡니까? 그 다음 장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로 넘어가겠습니다.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 자, 그리고 개항 이후의 경제. 자, 일단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 침탈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열강의 이권 침탈인데요. 자, 이 열강의 이권 침탈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이후에 본격적으로 되죠? 이게 아관파천 이후에. 아관파천 이후에 주인 없는 땅, 그렇죠? 그래 버리니까 와가지고 와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일, 미, 푸, 독 뭐 최국 조항을 근거로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조약을 맺어가지고 니네한테 이권을 줄게 그러면 최국 대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싹 그냥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뜯어가는 거죠. 철도 부성권, 뭐 광산 채굴권, 뭐 산림재벌권 별거 다 뜯어가요. 일제는 이제 토지 약탈을 또 해요. 1880년부터 고리대를 합니다. 고리대를 놓고 못 갚어? 땅으로 내놔? 그리고 땅으로 드릴게요. 그러면서 땅을 막 약탈을 해가지고. 러일 전쟁 이후에 토지 약탈은 본격화가 되고요. 그리고 토지 회사를 통해서 약탈을 하죠. 토지 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지네 땅 있냐 다 뺏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화폐 정리 사업인데요. 이 화폐 정리 사업은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오죠. 연도까지 기억하세요. 1905년에 누굽니까? 메가타에 의해서 메가다 뭐 나쁜 놈이니까 대충 기억하셔도 돼요. 일본은 그 이름은 꼭 아셔야 되는데 기억하기 싫습니다. 메가다 뭐 일본 놈 나쁜 놈. 자, 아무튼 이 메가다가 화폐 정리 사업을 하는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조선의 화폐를 어떻게 한다? 일본의 화폐로 바꿔주겠다. 일본의 화폐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환하는 법을 만들어요. 자,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법 3일 전에 3일 전에 공고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렇죠? 집에 있는 돈 있죠. 집에 있는 재산을 일본 화폐로 바꾸겠다라고 공고가 납니다. 언제 나냐면
3일 전에. 그렇죠? 집에 있는 재산 모두 바꿔주세요. 안 그러면 이 지금 갖고 계신 돈 못 씁니다. 이렇게 되는데 3일 전에 그 엄청난 거를 3일 전에 공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 그 일주일 딱 기간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만 한시적으로 교환을 해주겠대요. 말이 됩니까? 일주일 전에. 자, 지금은 말이 돼요. 그래도. 왜? 왜냐면 이제 뭐 SNS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엄청난 일이 있으면 삽시간에 퍼져요. 빡!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 보고 정신 놓은 거 아니냐.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3일 전이냐, 3년도 아니고 일주일 이게 말이 되냐. 정부 타도, 독재 타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SNS.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이게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멍하니 있다 다 뺏기는 거예요. 아무튼 교환 원칙이 또 있어요. 이렇게 교환을 해주겠다. 첫 번째 이제 소액은 안 해줘요. 소액은 안 해줘요. 그리고 사료를 제가 해놨죠. 사료 상태에 따라서 교환을 해주는데 이 교환을 해주는 게 전액 다 교환을 해주냐? 아니에요. 백동화 상태가 3개로 나뉩니다. 갑종과 을종과 동종으로 나눠요. 갑을 병종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갑은 상태가 좋을 때, 좋은 돈, 그리고 100% 교환해주겠다. 을은, 야, 이건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40%만 받아가라. 40% 교환. 병은, 이 상태가 엉망진창인데 이건 교환 안 돼.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교환 안 돼. 뭐 교환되고 원래 우리 돈인데 원래 내 돈인데 교환 자체가 안 되죠. 그럼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공중에 떠버리죠. 말이 안 되죠.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이러한 결과가 상공업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상공업자 국내 상공업자는 이제 몰락해버리고요. 당연한 결과겠죠. 그렇죠? 그리고 국내 화폐, 돕니까? 화폐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공황이 와요. 금융공황이 와버려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제 경제 침탈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일제에 의한. 말이 안 되죠. 근데 얘들이 이런 거 보면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에요. 엄청나게 뛰어나요. 제가 이제 국사를 여러분들과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가르쳐 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보다 원체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하다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래요. 일본 애들은 진짜 머리가 좋습니다. 그 좋은 머리가 아니고 잔머리. 그렇죠? 잔머리의 대가예요. 지들이 하여튼 뭘 하려면 명분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명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전에 작업을, 물밑 작업을 싹 해놔요. 그럼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겠다. 그걸 한 방에 터치해요. 빵! 터칠 때 금방 순식간에 이런 것처럼 빵빵빵 터쳐요. 그러면서 나라를 순식간에 뺏어가죠. 웃기는 놈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말이 안 되죠. 지금은 그런 일이 있으면 뭐 이건 완전 전쟁이죠. 일로 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참 대단하다. 안 좋은 쪽으로 뭐 이거죠. 하지만 그 일본을 등쳐먹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일본이 머리로 다 이기죠. 그죠? 하여튼 잔머리의 대가는 일본 애들 이게 참. 그리고 아직까지 사과도 안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본은 이겨야 돼요. 스포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거 스포츠에 이거 좀 이거 안타까운 거죠. 그죠? 스포츠에 열광을 하는 것 좀 안타깝습니다. 스포츠 열광해서 이기는 건 좋죠. 이기는 건 좋은데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이겨야죠. 그렇죠? 물론 축구 같은 거 이겨가지고 금전적으로 우리가 이득 취하는 것도 있어요. 많은데 그게 아니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이겨야죠. 이겨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이겨놓고 사과해. 사과 안 하면 니네 우리 거래 안 한다. 이렇게 하면 그럼 사과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울한 역사를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흥분하지 맙시다. 자, 이제 천천히 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빨리 가야죠. 지금 빨리 가고 그때 가서 이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자, 경제적 침탈 저지 운동. 자, 일제는요 또 황무지 개강권 요구합니다. 황무지가 뭐죠? 못 쓰는 땅이에요. 황무지를 개간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애들이 그러죠. 우리가 황무지를 개간해주겠다.
이걸 우리한테 달라라고 얘기하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황무지 개간권을 주게 되면 얘네한테도 뭔가 이점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이게 어디로 가냐면 소유권으로 가서 일본한테 땅을 다 뺏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를 하죠. 이게 반대하는 게 이제 단체가 있는데 보안회입니다. 보안회 1904년에 보안회가 원세성 송수만 중심의 보안회가 민중집회와 가두집회를 합니다. 반대 이거 말도 안 되는 햇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반대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농광회사. 자, 농광회사를 성립해서 우리 손으로 황무지를 개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안 하니까 얘들 이상한 것도 잡아내지 않냐. 우리 빨리 하자. 라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철회시킵니다. 철회. 와, 대단하죠. 그죠? 황무지 개간권 안 돼. 반대 막 해가지고 철회를 시키는데 결과가 참 안 좋아요. 얘들이 철회를 해주는 대신 고문을 파견하게 해줘. 그래서 고문이 파견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국권 피탈 과정에서 제가 또 자세히 합니다. 아무튼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이제 고문이 파견된다. 안 좋은 것도 있었다. 자,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이죠. 국채보상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국채보상은 1907년이죠.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일제가 우리 조선에 국채, 그러니까 나라 돈을 빌려줍니다. 차관을 계속 제공을 해요. 그런데 이 차관이 빌린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1,300만 원을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만약에 이거 갚아라 하는 순간에 갚을 게 없는데, 돈 줄 게 없는데 땅으로 내놔라 이렇게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계속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서상돈이 이제 시작합니다. 서상돈이 대구에서 자 우리 힘으로 그 일본에 빚진 거 이거 갚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채보상 대구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서울에서는 오케이 활성화되죠. 그래서 기성회를 만들어요. 국채보상운동 기성회를 만듭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서울에서 대구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서울까지 확산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서울에서 확산돼서 대구로 시작돼서 대구로 확산된다 그러면 헷갈리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모금운동을 하는데 금주 그리고 뭐 폐물 납부한다, 폐물 이런 것들 다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일제에서 이걸 탄압을 하는데 그 양기탁 있죠. 양기탁한테 횡령 누명을 씌웁니다. 횡령 누명을 씌워요. 횡령을 안 했는데 양기탁한테 횡령 누명을 쓰는 거죠. 이게 국채보상운동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최근에도 있었어요. 언제죠? 벌써 꽤 됐죠. 10년이 넘었죠. IMF 때 IMF 운동 때 비슷한 거 있었죠. 금모으기 운동이요. 자, 이 금모으기 운동 누가 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우리 손으로 그냥 냈어요. 폐물 다 납부하고요. 그래서 이 국난을 해결했죠.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했단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일인데, 자, 이 양기탁이 여기 이제 국채보상운동의 이 간사였어요. 간사 관리하는 저거였는데, 일제가 딱 보다, 양기탁 이거 괜찮다. 그래서 뿌려요. 양기탁이 이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기자들한테 뿌리죠. 일제에서 일본 애들이 양기탁이 이 횡령, 그러니까 이 모은 돈 가지고 술 퍼마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갔는데 진짜 술집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촬영 막 해요. 빠바바박 한 다음에 신문에 실죠. 양기탁 이래도 됐냐? 뭐 이렇게 해서 국채 이거 만든 거 우리 기성 모금 가지고 개인적으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기사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말이 되냐 이게. 분노를 금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양기탁 뭐 이렇게 이건 이게 엉망진창이다. 돈 내겠습니까? 안 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양기탁 안 했어요. 그게 일제 탄압인데 이거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누가 이제 뭐 A가 뭐 B 양을 뭐 성적으로 어떻게 했다. 근데 얘가 무슨 뭡니까? 연예인인데 유명 인기 연예인이에요. 근데 성적으로 어떻게 했다. 기사화해요. 그럼 이 연예인은 어떻게 됩니까? 했건 안 했건 그냥 성폭행범인 거예요.
그쵸? 결과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법원에서 나중에 판단 내리길 무죄 이렇게 해요. 그래도 우리 기억 속에는 어때요? 요거야.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근데 끝났죠, 뭐. 실패하는 거예요. 돈이 안 모여지니까 실패합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와, 엉망진창이네. 이러고 있는데 일제에서 이 틈을 가만두지 않죠. 이 틈을 틈타가지고 빡 칩니다. 야, 차관, 니네 돈 더 필요하잖아. 차관 더 빌려가. 그래서 돈 2천만 원을 더 빌려줘요. 우리, 여기 국채가 1,300만 원인데, 에? 이거 1,300만 원도 못 갚는데 2천만 원을 더 꿔준다니까요? 그럼 3,300만 원이잖아. 어떻게 갚아요? 지금 이렇게 되고. 에라 모르겠다. 이거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되고. 흐지부지 돼서 안 되는 게 국채 보상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근대적 상업자본의 선장입니다. 성장. 자, 이제 상업자본으로 갈까요? 자, 시전상인은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합니다. 자, 경강상인 있죠? 예전에 우리가 다 조선 후기에 공부했어요. 경강상인 증기선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해요. 그러니까 경강상인 하면 운송업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증기선 삐삐 이걸 들고 와요. 이게 경쟁이 됩니까? 속도면에서 뭐 양면에서 안 되죠. 그러니까 경강상인도 안 되겠다. 우리도 증기선을 샀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일본에 실패하고. 개성상인 인삼 재배 그쵸? 인삼 다 털리는데요. 뭐 일본한테. 자, 토착상인 객주 여각 보부상 맨 처음에는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결국에 백리 규정 풀리면서 안 됐죠. 상회사를 설립하면서 좀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것도 했었고. 자, 근대적인 회사 상회사 설립. 그래서 뭐 평양의 대동상해와 서울의 장통회사 이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상회사의 발전, 뭐 호상상해 이렇게 있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나옵니다. 자, 공장제 수공업 나오죠. 유기제조 공장 그리고 유기상해 이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금융자본에서 민간은행 있죠. 그리고 조선은행 체크를 좀 해주세요. 조선은행 밑줄 쳐주시고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일본의 화폐 정리 사업으로 민간은행은 이제 몰락이 됩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가서 언론기관의 발달을 가겠습니다. 언론기관은 좀 아셔야 돼요. 신문이죠, 신문.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언론하고 그리고 종교, 종교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근대 문물, 그렇죠?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뭐뭐 만들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만 공부를 좀 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게 다고요. 자, 갑니다. 자, 언론기관의 발달 가겠습니다. 언론기관, 그냥 언론기관 할게요. 자, 언론기관. 자, 신문인데요, 신문. 한성순보가 있습니다. 한성순보. 자, 1883년인데요. 자, 한성순보는요, 거기에 책에 나온 것처럼 개화정책의 취지 설명 뭐 이렇게 있고, 두 번째 보시면 박영효 등 개화파가 박문국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렇죠? 박문국에서. 기억나셔야 되는데, 박문국. 그러다 보니까, 박문국에서 했으니까 어떤 성격이죠? 관보적인 성격이에요. 국가기관이잖아요. 관보적인 성격을 띠고요. 관보적인 성격을 띠다 보니까 누가 대상이죠? 관료들이 대상이겠죠. 그렇죠? 관리들이 대상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들이 어떤 걸 좋아하죠? 한문. 그래서 한문 소설이 한문 신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최초의 신문. 그렇죠? 최초의 신문으로 10일에 열흘에 한 번씩 발간이 됐고. 자, 이 한성순보를 계승한 신문이 이제 한성주보입니다. 한성주보는요, 1886년에서 88년이죠.
연도 중요한가요? 예, 연도 외우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한성승보를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국에서 역시 발행을 해요. 방문국에서 발행을 하고 주보예요, 주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때는 열흘에 한 번씩, 이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국한문. 국문하고 한문하고 같이 썼어요. 혼용해서 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초의 상업 광고가 실려요. 이때는 그럼 광고가 없었겠네요? 없었죠. 이때부터 광고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독립신문. 자, 독립신문이고요. 최초의 민간신문이에요. 1896년부터 99년까지. 자, 최초의 민간신문이죠. 세제필이 창간했으니까 민간신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 계몽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한글과 영문을 같이 썼죠.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황성신문. 말 안 해도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황성신문. 뭐부터 나와야죠? 그렇죠. 장지연. 그렇죠?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국. 여기입니다. 그렇죠? 황성신문. 이 황성신문은 장지연은 이제 시일야 방송대국을 싣고 80일 동안 정강당하게 돼요. 정지. 안 돼. 못 찍어. 뭐 이런 것도 당하고. 아무튼 황성신문은 그래서 1910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황성신문 같은 건 독립신문이죠. 일종의 이제, 이 독립신문이 아니고, 독립 성향을 띠잖아요. 그래서, 이때 막 여러 가지 도와주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보안에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보안에서는 이제, 황무지 개강권, 이거 반대하잖아요. 이때 이제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언론 플레이를 막 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황무지 개강권 요거, 그거 잘못된 거지. 왜 잘못됐어?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됐어. 그래서 알려주는 황성신문. 그렇습니다. 이거 안 썼네요. 시일야 방송되고,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 이걸 왜 안 썼을까요? 그죠? 역시 국한문. 국문과 한문을 혼용했습니다. 황성신문. 자, 제국신문이에요. 신문 너무 많죠. 그래도 외워야 돼요. 왜? 우리 민족신문인데 외워야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죠. 그렇죠? 제국신문은, 중요합니다. 부녀자 대상이니까 중요합니다. 자, 부녀자들 대상으로, 실은 이제 잡지 형태, 이제, 그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 서민층과 부녀자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글자는 좀 편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순한글로 썼어요. 순한글로. 그렇죠? 제국신문. 그래서 민중계몽.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좀 부녀자 상대로 하니까 좀 편하게. 이때는 이제 여성들이 뭐 배움이 좀 부족했으니까 그러니까 글자도 좀 편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런 식으로 쓴 신문이 이제 제국신문입니다. 자, 그리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죠? 대한매일신보예요. 그렇죠? 베델 양기탁. 베델하고 양기탁이 이제 대한매일신보를 했고요. 을사조약의 무효 친서를 고종이 썼죠. 그렇죠? 그래서 고종의 친서가 게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인 출입 금지. 일본인과 개 출입을 금한다. 대한 이제 매일신보 회사에 가면요. 딱 써 있어요. 그죠? 개와 일본인의 출입을 금지하노라라고 써 있어요. 그죠? 왜? 자, 여기 베델이 어디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자, 지금 일본 애들은 얘들이 대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매일신보가 제일 활발했어요. 뭐 거기 써 있죠. 을사조약 그리고 뭐 의병운동 13도 창의군 있죠. 그 내용도 막 실어요. 그래서 잘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실어버려요. 일제 이거 막 어쩌고 막 대놓고 막 써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막 눈에 가시예요. 이거 어떻게 하고 싶은데 갈라 그러면 간판이 써 있어요. 그래서 개와 일본인은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써놔요. 못 들어가요. 그렇다고 왜 못 들어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영국 사람이죠. 영국 사람과 또 일본 애들은 또 영일 동맹을 맺었어요. 영일 동맹.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가가지고 이걸 박살내버리면 영일 동맹도 깨지죠.
지들도 국제적으로 요거 더 먹죠. 영국 애들이 얘들 박살냈으니까 조약 위반이고 니들 한번 해보자는 거에 엄청나져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이만 갈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베델이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죠? 자, 이 베델은 한국 이름으로 배설입니다. 배설. 그죠? 웃으시면 안 돼요. 저도 맨 처음에 듣고는 어렸을 때 딱 들었을 때 배설, 이름 배설이 뭐야? 라고 했는데 이렇게 고마우신 분. 한국 이름까지 있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황흥성신문, 제국신문하고 같이 어떤 거? 국채보상운동도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순한글, 그리고 국한문 혼용을 했고요. 또 영문판도 있어요. 영문판. 영어로도 막 썼어요. 자, 만세보도 있고요. 1906년에서 1907년까지. 자, 천도교계 신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진회를 규탄하는데 앞장을 썼던 신문이 만세보예요. 그리고 거기 친일신문을 제가 또 실어놨어요. 국민신보, 경성일보, 대한신문, 매일신보 이렇게 있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대한신문, 매일신보 있죠. 매일신보는 1910년입니다. 매일신보는 1910년인데 헷갈리죠. 뭐랑? 예. 그렇죠. 대한매일신보인데. 자, 이게 이 일제가요. 이거 1907년에 신문지법을 만듭니다. 신문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신문지를 탄압하기 시작해요.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신문지를 탄압해요. 신문지법 딱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죠? 이 신문지를 내면 일단 우리한테 검열을 받아야 되고 일단 2부씩 보기 전에 나가기 전에 2부씩 갖고 와서 우리가 검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는 거야. 그렇죠? 함부로 내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써 있어요. 신문지법 기가 막힌데 아무튼 1907년에 신문지법을 하고 1910년은 무슨 일이 있죠? 나라를 뺏기죠. 그렇죠? 1910년에 나라를 다 뺏겨요. 그러니까 신문이 다 마감돼요.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내요? 내면 죽는데? 그러니까 못 내요. 안타깝죠. 아무튼 1907년에 신문지법으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놓고 1910년에 대한매일신보를 어떻게 사들여요. 왜냐면 요 언론지 중에 제일 활발한 활동을 폈던 게 대한매일신보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머리가 기가 막히다고 그랬죠. 제가 엄청나게 뛰어나요. 이 잔머리는. 자, 보세요.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대한매일신보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해가지고 대한매일신보를 폐간을 시켜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인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름을 싹 바꿔요. 매일신보. 그러니까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이게 대한매일신보를 계승한 신문인가 보다 이렇게 돼서 읽죠. 그런데 가보면 다 총독부의 기관지예요. 그러니까 일제 그 신문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이름을 이딴 식으로 바꾸고 있대. 머리 굉장히 좋죠. 하여튼 안 좋은 데서는 세계 최강이에요. 자, 매일신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일동맹 때문에 검열이 면제됐던 이 대한매일신보도 결국에는 1910년 지나가면서 뺏기면서 나라도 뺏기고 다 뺏긴다라는 것이죠. 이름까지 뺏긴다. 안타깝습니다. 자, 근대교육과 국학. 근대교육 보면요. 근대교육의 시작 나와서 원산학사 나옵니다. 원산학사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1883년 외우세요. 자, 제가 외우라는 말씀 별로 안 드리죠. 근데 이런 거 외우세요. 그러는 건 외우셔야 돼요. 자,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원산학사는 사립학교예요. 원산이 어딘지 아시죠? 원산에 있는 그 사람들이 돈을 하나 모아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게 원산학사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로 원산학사가 있고요. 동문학은 통역관을 양성을 하는 곳이에요. 영어 강습기구. 영어를 가르치면서 통역관을 양성을 합니다. 자, 유경공원 있죠. 최초의 관립학교예요. 그래서 미국인 교사 헐버트하고 그리고 길모어를 초빙을 합니다. 헐버트와 길모어 시험에 잘 나와요. 헐버트와 길모어. 자, 관립학교인데요.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하죠. 1895년에 고종이 그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만든 학교들 소학교, 사범학교, 실업학교, 중학교, 외국학교 다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만든 학교들은 관립학교, 국가에서 만든 학교. 자, 이제 그렇다면 사립학교 볼까요?
사립학교, 거기 이제 개신교 계통의 학교, 그래서 배제학당,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숭실학교. 자, 민족주의 계통의 학교, 그래서 뭐 나오는데 보성학교, 오산학교에다가 이승훈이라고 써놓으시고요. 대성학교는 안창호라고 써놓으시고요. 신흥학교는 이시영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렇게만 써놓으시고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학으로 갈까요? 국학. 뭐 국사고, 국어,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아,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중요한 거보다 어디? 저기 일제강점기 가면 제가 이걸 자세하게 또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때 가서 또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좀 조금 아셔야 되는 것도 몇 개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선 가볍게 좀 터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국학인데 신체호가 나오죠. 신체호. 자, 신체호. 그래서 독사실론. 그래서 민족혼을 강조합니다. 민족혼을 강조해요. 그래서 혼사상이에요. 민족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혼사상이고, 이 신체호의 이 혼사상을 계승 이어받아서 조금 이따가 이제 박은식이나 박은식 이제 또 혼사상, 그리고 정인보, 뭐 얼사상, 그렇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신체호는 조금 이따 난가사상 지금 갈까요? 난가사상 이렇게 하고, 박은식은 이제 혼사상.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일제강점기 가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뭐 적어 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신체호 지금 나왔죠? 박은식과 정인보의 일종의 스승이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알아놓으시면 돼요. 계승한다. 그렇게만 알아놓으시라고 그냥 대충 쓴 겁니다. 자, 국사에서는 그렇고요. 이순신전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국어도 읽어보시는데요. 국어의 두 번째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국문연구소가 나와요. 자, 국문연구소 있죠? 1907년에 6일준과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그리고 주시경, 6일준과 주시경이 여기 참여해서 국문연구소에서 국문을 연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국문연구소가 발달되고 계승되는데 이제 조선어 연구회로 갑니다. 조선어 연구회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일제강점기 가면 또 발전이 되죠. 조선어 학회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발전이 되니까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발전이 되나 보다. 이렇게 계승 발전이 되나 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문학에서 보시면 이인직의 혈의누, 그렇죠? 혈의누하고 이해조의 자유종, 그리고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뭐 이런 것들.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 지금 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가시면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신채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전통시에서 근대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향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그 얘기만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예술의 변화 나오는데요. 음악에서 창가 있죠. 창가. 그래서 우리말 가사에 서양식 악곡을 붙인 노래, 애국가, 뭐 학도가, 독립가 이런 것들. 자, 연극 보시면요. 신재효의 판소리 여섯마당 정리한 거 요거 기억 좀 해주시고요. 신극에서 원각사 나옵니다. 원각사. 그래서 원각사의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고, 그리고 원각사에서 은세계와 치악산을 공연을 했다라는 거,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미술 뭐 고희동, 뭐 장승업, 안중식 뭐 이렇게 나오고, 건축 됐고요. 자, 종교의 새 경향 나오는데요. 천도교, 종교 나옵니다. 종교는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냥 제가 일단은 종교는 그냥 말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민족 종교 나오죠. 그래서 천도교가 나오는데요. 손병희, 우리 동학농민 운동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학의 3대 교주, 그렇죠?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가 천도교,
천도교로 이름을 고쳐요. 동학을. 동학의 전통을 계승, 당연히 계승하겠죠. 그리고 만세보를 간행을 해요. 만세보는 뭡니까? 동학 그 천도교에서 만든 신문이래. 뭐 그 잡지 뭐 이런 거예요. 자, 3.1운동 할 때 3.1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요. 천도교. 그래서 만세, 만세.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대종교가 있죠. 대종교는 꼭 외우셔야 돼요. 대종교. 일단 대종교 하면요. 나철 5기호입니다. 자, 나철 5기호가 이제 단군 신앙을 만들어서 발전시켜서 창시를 해요. 그래서 1909년에 대종교를 창시를 하고요. 이 대종교가 발전이 돼요. 나철 5기호가 이제 발전을 시키는데 어디로 또 발전이 되냐면 중광단. 그래서 독립운동 단체로 발전이 됩니다. 1911년에. 자, 요것이 또 발전을 해요. 그래서 북로군정서군으로 이거 발전을 하죠. 1919년. 누굽니까? 김좌진 장군. 그쵸?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은, 거슬러 올라가면 대종교예요. 대종교는 단군 신앙. 그러니까, 단군을, 신격화해서 만든 종교가, 대종교니까. 그렇죠? 민족 종교입니다. 자, 전통 종교 보면요. 불교의 한용운. 조선 불교 유신론. 그리고 유교, 박은식 유교 구신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박은식 유교 구신론에서는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지행합일. 그래서 양명합이죠. 양명학. 우리가 조선 후기에 양명학을 공부를 했어요. 살짝. 그때 지행합일 그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은식이 유교 구신론 그리고 박은식은 지행합일 양명학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개신교는 두 번째 줄 보시면 한글 보급, 미신, 타파 이런 것들 나오면 이제 개신교. 자, 천주교는 프랑스와 수교하면서 언제 1886년에 조프 수호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그때 포교의 자유를 획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1866년에는 뭐 병인 박해 이런 걸 다 거치면서 힘들게 했지만 결국엔 프랑스하고 수교를 해서 천주교를 수용을 또 하고요. 자, 근대 문물의 수용 여기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근대 시설 해가지고 제가 표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건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엄청나죠? 어떻게 할까요, 이걸? 자, 볼까요? 통신 한번 볼까요? 저랑 같이 보시죠. 전신, 해저전신. 그래서 일본에서 부산까지. 요거는 이제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우편은 중요합니다. 그죠? 우편 사무가 시작되었을 때는 언제죠? 갑신정변 때요. 1884년. 근데 시작을 했지만 시행이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기를 하죠. 을미개혁 때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연대를 1884년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자, 전화 있습니다. 전화. 경운궁에 가설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궁에 가설이 됐다가 점차적으로 민가에 그래서 1896년에 전화가 이제 펼쳐집니다. 자, 철도 보시면요. 철도. 경인선, 경부선, 그리고 경의선. 자, 경인선은 1899년, 그렇죠? 그리고 1905년. 자, 경의선은 1906년이에요. 자, 경인선은 뭐 노량진,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천까지, 노량진에서 인천까지고요. 경부선은 뭐 부산, 그렇죠? 의주, 뭐 이렇게 가는 건데 다 보면 누가 착공하냐면 미국이 착공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일본이 완성을 합니다. 자, 경부선도 경부선은 이제 일본이 착공을 해서 일본이 완성을 하고요. 경의선은 일단 프랑스가 착공을 하는데 결국에 일본이 다 해요. 자, 누가 지금 다 먹고 있습니까? 결국에 일본 애들이 철도. 그래서 철도에 광분한 일본. 철도에 환장을 합니다. 아주. 일본 애들 철도에. 그래서 우리 만약에 시험에 철도 얘기가 나오면 웬만하면 일본 하면 다 맞아요. 그렇죠? 일본은 왜 철도에 환장을 합니까? 옮기려고요. 그렇죠? 다 옮기기 편하잖아요. 철도로 해서 항구로 가면 배 타고 그냥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옮기는데 경제적인 목적으로 경제 침탈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눈에 불을 켜는 게 철도예요. 철도는 다 기억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차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전차는 뭐가 중요하냐면 서대문에서 청량리가 중요합니다. 서대문에서 청량리. 어디까지냐 뭐 이런 거. 서대문에서 청량리 얘기가 나오면 전차예요. 전차는 그거 있잖아요. 그 길에 그 전철 같은 거. 그게 이제 가는 거. 그게 전차예요. 전차. 철도는 틀린 거예요. 그쵸? 철도는 기차고. 자, 그래서 전차는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보험 광해원 있죠? 광해원. 그래서 알렌 기억하십시오. 알렌. 그래서 최초의 근대식 병원으로 광해원 있었고요. 이 광해원이 85년에 만들어지는데 2월 달인가 만들어지는데 그 85년 3월 달에 이름 바꿔요. 재중원으로 바꿉니다. 자, 광재원. 그래서 광재원은 지석영, 종두법, 뭐 자해병원 있고요. 세브란스 있습니다. 독립문 뭐 넘어가고요. 덕수군 석조전 르네상스 양식입니다. 요거 기억 좀 해주시고요. 명동성당. 이거는 뭐 기억 다 하시겠죠. 고딕 양식이에요. 그죠? 방문국 출판이고요. 전환국 돈 만드는 데고요. 기기창 무기. 그렇죠? 기억 슬슬 나시죠? 이런 거는 외울 게 아니죠. 벌써 외웠으니까. 자, 전등 볼까요? 전등 1887년에 경복궁 건천궁에서 최초로 불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전등이 87년에 궁에서 빵 밝혀요. 빠박빡 와 환해졌다 막. 태양이 몇 개냐 뭐 이렇게 하면서 궁에서 굉장히 신나했던 그 사료가 있습니다. 자, 의식주의 생활 변화인데요. 의복 그래서 간소화되죠. 예전에 막 이렇게 옷이 이랬는데 이제 뭐 간소화돼서 양복으로 다 바뀌고요. 양복으로 바뀌고 그 관리들 옷 양복 바뀌고 군복도 뭐 양식으로 바뀌고요. 신분에 따른 의복 차이가 점차 없어져.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복 딱 입으면 색깔로도 판단했고 뭐 이런저런 걸로 판단했는데 지금 그게 안 돼요. 양복 입고 다니는데요. 그렇죠? 자, 그리고 관복은 또 간소화. 웬만하면 이제 편하게. 그리고 조끼 같은 것도 생겼어요. 개량 한복 있죠. 그러니까 한복이 예전에 막 그랬는데 뭐 자르고 뭐 입고 그렇게 입고 통치마. 그러니까 개량 한복 같은 경우는 여자들의 그 치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조선의 전통 치마는 어떻습니까? 쫙 해서 바닥을 끌고 다니는 게 전통 치마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가면 치마가 짧아져요. 그래서 올라와요. 그래서 발목이 드러나는 거기선까지 이제 치마가 되죠. 이런 것들. 그런 거 보면 이때구나. 자, 식생활 보시면 이제 궁중과 고위 관리층을 중심으로 서양 음식이 돌아와요. 그래서 뭐 돈가스도 먹고 커피도 먹어요. 커피를 제일 좋아했던 건 고종이죠. 그래서 고종 황제가 이제 3.1운동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했죠? 3.1운동을 언제를 기점으로 고종 황제가 승한. 그래서 고종 황제의 인산인을 기점으로 그렇죠? 그때 독살설이 막 퍼졌잖아요. 고종 황제가 좋아하는 커피에 독을 탔다. 그렇죠? 고종 황제 커피를 즐겨 마셨어요. 이때부터. 자, 주거는 뭐 서양식 건물이 좀 들어와요. 그래서 2층 집도 오고요. 뭐 예전에 뭐 없었던 이런 집들이 좀 생기죠. 그리고 고딕 양식이라든가 뭐 르네상스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점차 변화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다 문화까지 다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부터 아무런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제 근대사, 개항부터 지금까지 왔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일제강점기 들어가는 그 과정. 그래서 국권을 피탈당해요. 이 상태에서 지금 국권을 피탈당합니다. 그래서 국권을 어떤 순서대로 피탈을 당하는지, 조약과 그 조약의 내용, 요것을 이제 1시간 정도 제가 투자를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동시에 일제강점기로 넘어갑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